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는 어떤 화면 속에, 구퉁이 속에서 제 얼굴이 나왔다면, 오늘은, 전체 페이지에 나와 있죠? 전체 화면에 그 얼굴을 내놓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30일 데드캠프가 거의 1월 달에 맞춰져서 25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한 5일만 지나면 이제 드디어 30일 동안 물건 검색했던 캠프가 종료가 되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하나의 미션을 30일 동안 쭉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치아할 만한 일이죠. 뭔가를 꾸준하게 한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일만 지나면은 벌써 딴 생각 나죠. 그리고는 이제 조금 생각이 좀 짧은 애들은, 3일이 뭡니까? 지금 말해놓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회에서의 이제 성취감이 많이 얻게 성장을 합니다만은, 적어도 데드캠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전에는 나름 PT하고 나름, 이제 스파레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PT는 나름대로 또 혼자서 검색 훈련을 한다고, 뭐, 혼자서 컴퓨터 켜놓고 노력을 해본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아예 대놓고 여기 앉혀놓고, 정말로 나도 딴 생각 안 하고, 이 딴 생각이라는 것은 나도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온통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요럴 때만 가리키면 되는 것이다 라고 시간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나의 업무가 이 사람을 개조하는 거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너에게 개조하는 시간을 좀 줘. 그러니까 그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 시간을 둬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안면이 덜 친한 상태에서는 대가관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대가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뭐 수개월, 수년, 요렇게 이제 알고 지내다 보면은,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생기고 저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뭔가 이렇게 이제 동료의식 같은 게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 데드캠프에 들어와 있는 태훈 씨 같은 경우는 벌써 나하고 알고 지낸 지가 3년, 4년째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1년에 한 두어 번 얼굴 볼까 말까 한 사이지만, 최근에 또 우리가 강남에서 데드캠프 중간에서 어떤 호프 한잔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형태의 친근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과거에는 최고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수행할 때, 이런 회식 같은 거를 조금 더 친밀한 형태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 혼자서 친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밀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좋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악하게 생각하면 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단이 맞아야 되는 그런 거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25일째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30일 동안 꾸준히 해온 것 자체는 치하할 만한 일이고, 처음에 같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접은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나름 어떤 각자 이유들이 있었죠. 이유는 있고, 누구나 여러분들이 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지만 정작 바쁜 직장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라는 걸로 PT도 하고 스파레주도 하면서, 스파레주도 거의 한 달 동안 시간을 쓰게 되어 있죠. 그죠? 토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7번을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 정도를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고 팀원들 간의 어떤 소통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또 검색 훈련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못 쓰죠. 그지만은 최초에 굳이 돈까지 투자하고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장 생활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요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PT나 스파레주를
처음에 선택할 때도 직장 생활이었고, 아니면 그때는 백수였는데요. 최근에 데드캠프 하면서 직장을 얻어져서 조금 시간 할애가 힘듭니다. 라면 좀 특수한 경우지만, PT 스파레주 할 때도, 직장인이었고, 데드캠프 할 때도 직장인이었는데, 같은 직장인이었지만, 요즘 직장 생활 때문에 훈련을 많이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두 자로 변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변명을 잘하면은 우리한테 통장에 10,000원이라도 꽂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10,000원도 안 꽂히고 오히려 나의 어떤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세계 만방에 떨치는 이런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변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변명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변명을 하지 않는 삶이 좋고요. 변명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쭉 해오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변명이라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럼 변명이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쟤 또 변명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왔고 남이 보기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변명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데드캠프에 와서 변명이란 단어는 하면 안 돼. 오히려 딴 데 조금 느슨하더라도 데드캠프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렇다고 데드캠프에 있는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변명했다 이게 아니에요.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불과 20일 전에 이런 모습이었나?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데드캠프가 부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죽은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데드캠프 시작할 때, 바로 때려쳐 버리려고, 만든 영상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뒤져보면 있을 건데. 그 영상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죽은 이유를 알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굳이 내가 가르칠 필요 있겠나. 뭘 가르쳐. 이미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영안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무슨 예수도 아니고, 부활을 시켜야 돼? 죽기 직전에 사람이, 에너지를 갖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관뚜껑 지가 문 닫고 목까지 쳐 있는데, 그런 사람을 뭘 가르쳐? 차라리 조금 더 하겠다는 사람한테 열정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명도 스타일은 먼저 사전 포석을 깔고 그 다음 사후 반응을 봐서 그 다음 명분을 잡은 다음에 그게 저의 이제 즐거운 명도법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죽은 이유를 알 것 같다 라고 영상을 띄웠더니 관뚜껑을 닫고 못을 친 게 아니라는 식의 반응들이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 며칠 동안 함께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은 이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내년이면 50이죠. 진짜 한 반백년 살아버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것 정도는 솔직히 알아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선택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외적 환경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내가 바꾸거나 지배할 수 없죠. 그래서 환경을 바꾸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 틈새까지 찾아내는 거가 이제 우리들의 늙은 사람들의 과제 같아요. 그죠? 우리가 멀리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길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산을 가보면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멀리서 보면 길이 안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길이 없다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성공하는 길이 좀 좁다라고 느낄 때, 아니면 내가 바쁜 직장 생활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내가 서 있는 부분이 멀리서 보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가까이에 들어가 봐서 봤는데도 길이 없는 것인지, 똑같이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의 노력과 관점에 따라서는 길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무능할수록 고집이 완고해서 자기는 길이 없어야 되는데 남이 길이 있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원래는 예를 들면 나는 암이 걸려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남들이 살릴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쳐서 날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서. 그런데 나는 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는 왜 이런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안 사니?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얘는 몸만 병든 게 아니고 정신이 병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신에 병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의사는 끊어진 신경을 연결하고 뼈를 붙이면 되지만 이게 이제 경매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 권리 분석이나 공인중개사 학원처럼 지식을 가르치고 칠판에다 딱딱 쓰면은 그냥 월급 딱딱 나오면 얼마나 부담 없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이 경매라는 것은 가르쳐 놓으면 지가 가서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하면은 가르치는 우리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매우 짜증이 나오죠. 왜? 나는 내가 저 기술을 갖고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나는 말을 아끼지 않는데 지가 묻지 않아서 또는 훈련하지 않아서 어떤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한심스럽고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저의 어떤 무한 책임주의랄까?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나요?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몇 가지 기술을 안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는 많이 했고, 1층에서 오는 경매생 초보가, 저가 예를 들면 10층에서 논다고 하면, 1층에서 온 생초보한테 10층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교수법에 어긋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8살 돼가지고, 가나다라 기억 니은 배우고 있는데, 걔한테 수필집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은, 걔한테는 교육적으로 백해 무익하죠. 이익이 없죠. 차라리 걔한테는, 단어 쉬운 거 하나, 가나다라를 자주 쓰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경매 투자자로 이제 투자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을 딱 보면은, 이게 보면은 정신에 이미 병이 들었고, 탐욕이 장난 아닌데, 지금 우리 협회에서 있는 PT 스파레주의 어떤 교육을 흡수할 능력도 안 되는데, 먼저 사전적으로 머리를 좀 뜯어 고쳐놔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경매 교육을 하는데 정신교육까지 시켜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면 정신과 어떤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트레이닝 기간을 며칠을 더 포함시켜 볼까? 그러면 당연히 단가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거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훈련을 써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당신들은 경매가 되기를 잘하기 위해서 부자 마인드를 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걸 바꾸는 프로그램으로 3일 정도를 몰입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대화와 문답, 그 다음 논리적인 어떤 화법 연습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고치는 과정, 상담, 즉 잡담처럼 계속 상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코너를 한 3일 마련했고, 그래서 요금이 1,000,000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사업적인 어떤 마케팅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게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의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이 프로그램이 맥히는 것이지. 야, 나는 잘났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무슨 경매 하나 배우는 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뭔 말이 많아?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사람 상대로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배우는 자세가 안 되면 벌써 자를 생각 먼저 제일 먼저 여기에 들거든요. 제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도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더 궁금해해. 그러면 더 많이 말을 하고 싶고 말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딱 들어보면은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 우리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교육생들도 보면은 학습 태도라는 거가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인가 그 결과 성적표에 쓰잖아요. 책임감, 성실성, 근면성 뭐 이런 거를 처음엔 우습게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야 이게 초등학교 때 학문이 진짜 제대로 되는 어떤 채점표구나. 솔직히 대학 같은 데에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지 교수가 어떤 거를 여러분의 모범이 되어지지 않죠. 초등학교 때도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범이 되는 행실을 하거나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배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8살, 9살, 10살 이렇게 애기들이기 때문에 애기들 눈에는 그 선생님의 모든 부분을 보지 않잖아요. 뭐 선생님 술 마시고 꼬장 부리는 걸 보겠어요. 어떤 남자 선생이 여자 선생한테 전화해서 수작질하는 걸 보고 배우겠어요. 보고 배우는 거는 그 교육 시간 동안에 그 선생님의 언행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눈에는 선생님이 으뜸으로 보이죠. 최선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애기들을 가르칠 때 나오는 게 근면성, 책임감 뭐 이러는 건데 무슨 나이 들어서 이런 게 중요하냐 싶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러나 시간이 들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초등학교 때 교수법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데는 학습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그죠? 대학교 강당에서 선생이 교수가 가르칠 때 학생들이 다리 꼬고 앉아있고 중간에 얘기 중에 뭐 그렇게 목이 마른지 커피를 계속 들이마시기나 해대고 뭐 그러는 산만한 태도 가지고는 학습에 대한 거라든지 선생의 존경심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걔네는 그냥 돈을 주고 졸업장을 사는 수준인 것이죠. 그렇다 이게 어떤 태도를 보면 그들의 미래가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몇 분을 떠든 거야 벌써? 17분을 떠들었네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사실은 본론은 뭐였냐면 이런 데드 캠프 원래 이렇게 경매를 하면 수다가 많아집니다. 원래 나는 이게 이제 우공이산 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잔소리가 늘어요. 이게 이제 경매인의 특징이죠. 경매인의 특징은 뭐냐?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시켜놔서 말을 잘 못하면 아직은 경매인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징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 25일 동안 꾸준히 달려왔던 이제 데드캠프의 회원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공부하는 PT나 스파레 준생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우면서 저희 방송을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이렇게 끓이려면 100도가 착 끓어줘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물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 그래야지 버글버글 끓어요. 그래서 그 버글버글 끓어야 되는 그 단계를 가지 않으면 찌개든 물이든 커피든 뭐든 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부대찌개를 했다가 이렇게 쭉 끓이는데 확 끓지 않으면 면이 퍼져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100도까지 확 끓여줘야 되는데 90도, 95도, 80도 이렇게 하잖아요. 경매를 10년 하든 100년, 1000년을 해도 단박에 이렇게 뭔가 이게 경매 진수를 탁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주먹으로 상대의 배를 아무리 때려도 잘 죽지도 않아. 특히 운동선수들은 더 안 다치죠. 워낙에 이제 단련이 돼 있으니까. 그지만, 뭐 300kg가 되든 500kg가 되든, 뭐 500kg짜리 황소도 눈에다가 이렇게 손 이렇게 치면은 바로 갑니다. 그죠? 바로 그런 거다. 이게 급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같은 데 보면은 책에 무슨 급소, 막 이런 것들이 그 문제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진수를 이렇게 탁 집어서 내면은 초보자도 되는데
진술을 모르고 맨 이렇게 돌면은 뭐 그거를 경매를 뭐 20년 한다고 무슨 벼슬 줍니까? 그거는 되게 간단한 논리인 게 우리가 그 공무원들도 보면은 호봉이라는 게 있고 올라가는 어떤 그 승진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사한 지는 오래됐는데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을 만년 과장 이렇게 하죠. 만년 대리, 만년 과장.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이런 거를 위해서 터치해주는 부장이나 그 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매 나 몇 년 했어. 너 몇 년 했는데 난 권리 분석 이거 아는데 나 믿음기 너무 잘 알아. 근데 너 믿음기 모르지? 이걸로 돈 되는 줄 알고 한다. 이게 이 경매라는 분야는 철저하게 사냥 개념이어서 어떤 활이 무슨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화살촉이 어떤 그 쇠로 돼 있는 거 상관은 없다. 그냥 쏴가지고 짐승을 잘 맞히고 짐승을 잘 잡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한 영역이지. 그거가 뭐 이론적으로 풍향이 몇 도일 때 뭐 깃털을 뭐 꽁깃털로 화살을 만들어야 되네. 그런 필요가 없다 이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는 우공이산입니다. 우공이산. 그래서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걸 항상 그 중시 여겼던 말 중에 하나가 우공이산입니다. 그래서 우공이라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데 왜 공이라는 어떤 경어를 쓰느냐. 명칭 자체가 공이라는 건 어떤 사대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공이라는 사람의 이제 높음, 깨달음에 대한 어떤 수준을 칭찬하는 말로 늙은 노인네라는 뜻이 아니고 우공,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어떤 느낌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공이산, 아마 여러분들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이 산이라는 것은 그 옮길 이자에다가 산이죠. 그래서 산을 옮긴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이게 아니고 우공이 산을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면 극복할 수 있으며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자,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공이산의 일화는 언제 있냐면은 열국지에는 열자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사상에서의 으뜸은 누굽니까? 장자죠? 노자, 장자가 있는데, 열자도 도가 사상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론이 있는데, 이 열자가 쓴 책에, 탕문편, 탕은 이제 끓일 탕자죠. 우리가 무슨 탕 하죠. 문은 물을 문자죠. 그래서 질문들을 끌어놓는 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탕문편에 있는 말인데 어느 날 이제 전설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솝우화 같은 그런 거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그 지형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옛날에 이제 태형산하고 왕옥산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산이 700리가 된대요, 사방에. 그래서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데 기주의 남쪽과 하양의 북쪽 사이에 있어가지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항상 이 산을 넘어다니는 거가 너무 높이가 만 길이나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답니다. 돌아서. 그래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우공이 생각을 하기를 요 산만 없다면은 우리가 돌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를 직진으로 뚫고 가자. 그러면서 가족을 모아놓고 자손이 셋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디냐, 가족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 산을 남기는 게,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와 너희들이 힘을 다해 험준한 산을 평평하게 만들면 예주의 남쪽으로 직통할 수 있고 한수의 남쪽에 다다를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니? 라고 묻자 부인만 빼놓고는 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역량으로 괴보의 언덕도 깎아내지 못했는데, 왜냐면 이 그 우공이 나이가 90세였답니다. 90세. 태형산과 왕옥산을 어떻게 해낸단 말이오.
더구나 흙과 돌을 어디에 버린단 말이요. 자, 그렇게 높은 산을 깎아서 어디에 버릴래?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발해의 끝과 은토의 북쪽에 버리면 된다고 우공이 얘기를 했다고. 발해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고구려 위쪽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였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들 셋을 데리고 땅을 파고 돌을 캐서 그 삼태기에 담아서 발의 끝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웃집 과부 경성 씨도 7, 8세 된 어린 아들을 보내서 도왔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이 한 번 반복되자 하곡의 지수라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읽어드릴게요. 심하도다 그대의 총명하지 못함은 당신의 남은 생애와 남은 힘으로는 산의 풀 한 포기도 없애기 어려울 텐데 흙과 돌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우공이 탄식하면서 말을 하기를 당신 생각이 막혀 있어서 그 막힘이 고칠 수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구나. 과분의 어린아이만 또 못하구려. 내가 죽더라도 아들이 있고 또 손자를 낳으며 손자가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손자를 낳으면 자자손손 끊이지는 않지만 산은 더 커지지 않으니 어찌 평평해지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자손들이 계속 생산되고 그것을 계속 생산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할 거고 산은 더 높아지지 않으니 낮아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년보다 내년이 10,000원이라도 더 벌면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로 사는 거를 우리가 한 번에 단박에 큰 돈을 벌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 저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해 한 해 계속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올해보다 내년에 10,000원이라도 더 벌면 나는 60, 70이 되면 반드시 남보다 잘 살 것이다. 굳이 남이라는 개념을 끌고 오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잘 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30대 초반이었죠. 그런 어떤 원칙과 어떤 요런 거랑 같은 거죠. 산은 높아지지 않고, 나의 자손들은 꾸준히 풀 거니까, 산을 퍼낼 거니까, 당연히 그럼 산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평지가 될 거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상당히 온당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을 듣고 그 토지신이, 조사신이 이제 산을 옮기는 일이 그치지 않을 거를 두려워해서 옥황상제에게 호소를 했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신들을 시켜가지고 두 산을 업어다가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옥남에 두게 했다. 이로부터 기주의 남쪽과 한수의 남쪽에는 언덕조차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게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상해를 전에 놀러 가보면 상해가 서울시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산이라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상해에서 제일 높은 산이 27m인가 되는 건데 그게 상해의 갑부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집을 지어줬다는 주가각이가? 가원이구나. 주가각은 이제 그 칠학지구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다니는 걸 주가각이라고 그러고, 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가원에는 당시 상해의 갑부가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로 바친 장원입니다. 그래서 그 장원에는 후원이 있고 후원에는 여자들이 보면은 옛날에는 밖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서 옛날에 우리가 그네를 타는 이유도 여자들이 밖을 잠시 보게끔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근데 이제 그 후원에 정자를 높여놓고 그 옆에 산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돌산을 쌓아서 27m인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상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땅이 넓고 그만큼 산이 많지 않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것도 기주의 태영산하고 왕옥산을 옮겨서 평지가 되었다.
이런 이제 언덕조차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공이산의 지혜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바닷물도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퍼내면 없어지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될 뿐이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경매라는 지식이 정말 권리 분석은 종이로 몇십 장밖에 안 되고, 그죠? 몇십 장이 안 돼.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들고 다니는 종이 책 몇 권 합친 것만큼도 안 되는 두께고, 다만 실무를 배우는데 좀 노력이 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할 뿐이지, 지식으로 쓰면 A4지 몇 장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지혜가 원래 그렇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고 아둔하고 나태해서 못하는 것이죠. 우공이산의 지혜. 여러분들 하나씩 하루씩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안 해보고 먼저 포기하는 그 아둔함들은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옛날에는 왜 죽은지 알 것 같다였고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공이산에 대한 일화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